안녕하세요 친구들. 일본은 그들의 관습과 보존된 문화 덕분에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특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많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동의 연령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성숙도와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허락을 의미합니다. 동의 연령은 나라별로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16세에서 18세 사이이고 프랑스에서는 15세입니다. 영국과 한국에서는 동의 연령이 18세이고 중국,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14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의 연령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287조는 15세 미만과의 친밀한 관계를 금지하지만 동의 연령을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동의 연령이 13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나이에 도달한 사람은 친밀한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일본 법에 따라 성폭력 또는 강간의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일본 법무성은 젊은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대중의 압력이 강해법 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구시대적 태도는 이제 그들을 성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근친혼은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촌 간의 결혼이 선천적 결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국가는 이러한 결혼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에서는 24개 주가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반면 2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드문 편입니다. 그 이유는 왕실 혈통을 자랑하는 아이누 쿠라 마을의 유산과 전통 때문입니다. 아이누 쿠라 마을 주민들은 평민과의 결혼을 피하면서 자신의 혈통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자연재해가 결혼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재, 홍수, 기근은 일본 마을의 결혼 역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과거에는 거의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아 고립이 강화되었습니다.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대략 1967년부터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유네스코가 2012년에 발표한 표현의 자유와 발전에 관한 세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1개국이 이러한 결혼을 완전히 비범죄화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6월 30일 형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최대 벌금은 30만 엔으로 약 3만 2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전의 최대 30일 징역과 1만 엔 벌금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입니다. 개정안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야당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와 정부 비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엄격한 흡연 규칙은 비흡연자들을 기쁘게 하지만 흡연자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엄격한 금지와 큰 벌금이 적용됩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50만 엔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6만 1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규칙 준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입니다. 법률 개정은 2018년 7월에 시작되어 2019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완전히 발효되었습니다.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미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과 관광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흡연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특정 기준과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인프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세 미만의 사람은 흡연 의도가 없더라도 흡연구역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엄격한 금지입니다. 온천으로 알려진 자연 온천에서의 낮제 축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인과 공공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온천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화산 활동으로 가열된 물의 원천으로 고급 휴식과 회복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온천에서는 모든 세대와 직업의 사람들이 사회적 배경과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어울립니다. 온천에서 옷을 벗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상징하며 방문객들 사이에 평등과 자유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뜨거운 목욕은 일본 사회 구조에서 휴식, 교류, 부끄러움 없이 나체를 받아들이는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센터에 데려가져 나체가 자연스럽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천에서는 흉터, 주름, 출산 후 폐,
비만 등 모든 체형과 크기가 받아들여지고 개방됩니다. 도쿄의 로우 엑스파는 온천에서는 누구도 신체의 결점에 신경 쓰지 않으며 여기서는 수용과 존중의 분위기가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곳에서 드물게 이야기되고 금기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개방성이 대부분 다른 문화와 국가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일본에서 친밀한 관계는 비옥함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서양처럼 공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대 전통과 관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성 신앙과 비옥함을 기리는 수많은 축제가 열리며 예를 들어 호온 마츠리와 카나마라 마츠리에서는 비옥함의 상징이 담긴 조각상이 전시됩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인 온다 마츠리는 아스카와 마츠모토 신사에서 공개적인 친밀한 의식을 포함하는 비옥함 축제로 남성과 여성 형태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에는 다산과 여성의 힘을 상징하는 여성 가슴 모양의 여러 동상, 인형 또는 부적을 기리는 신사들이 있습니다. 게이샤와 일본 문화 전반과 떼어놓기 어려운 전통과 관련된 질축제라는 뜻의 오소소 마츠리 축제도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게이샤를 매춘부나 성노동자와 혼동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게이샤는 매춘부가 아니며 항상 두꺼운 흰색 화장을 하지도 않고 때로는 여성조차 아닌 경우도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게이샤는 전통적인 일본 예술가이자 연예인으로 현악기를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과 춤을 창조합니다. 게이샤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수련과 예술적 기량, 전통 준수가 필요합니다. 게이샤는 일본의 독특한 전통과 예술을 보존하며 국가의 문화유산에 크게 기여하고 고대 관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과 춤을 수년간 연습하며 진정한 장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게이샤로 불리기 전에 5년 이상 배움을 거치며 이는 준비의 엄격함과 직업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게이샤는 남성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 고용되며 음악 연주, 춤, 플러팅 등 그들의 오락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게이샤와 함께 아라라고 불리는 고급 매춘부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남성 오락 분야에서 일하지만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게이샤의 주요 임무는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며 남성들과 플러팅하여 오인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금기시되지만 일본 문화와 전통의 일부인 일본에 관한 몇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에 관한 어떤 사실이 가장 독특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더 흥미로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